전체 월드컵 날수는 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32일이면은 끝난다. 네. 그래서 32일에 끝나고 우승까지 하는 팀도 7경기를 초과해서 치르지는 않게끔 기존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3개조 16개 팀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 날수는 늘지 않지만은 64경기에서 80경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할 공산이 굉장히 큰데 지금보다 더 많은 경기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이 오게 되면은요, 각 팀들이 이제 훈련할 또 트레이닝 캠프가 필요해요. 각 팀마다 캠프 차리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닝 캠프에다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경기장까지 하면은 모르겠어요. 좀 중소규모의 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하기는 정말로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 부분이 시설적인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향후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지적이 되고 있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역시 이겁니다. 세계 팀 16개조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일자와 그 경기 수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데는 가장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예전에 이제 승부 담합 이런 거 일어났던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죠. 동시 두 경기를 치르지 아니하고 이제 한 팀이 완전히 경기 끝난 상태에서 나머지 두 팀이 이제 이 팀 성적 아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예전에 유명한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그렇죠. 알제리 떨어뜨리기 위한 맞아요. 담합도 있지만은 이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번 그 48개국 바뀌는 거에 최대의 성패가 저는 여기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원래 과거의 월드컵이나 이럴 때 세계조에 대한 편성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4개 팀으로 바꾼 겁니다. 3개 팀씩 하면은 이게 뭐 그런 문제, 승부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담합을 서로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죠.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게 플레이가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오히려 강팀들이 순간 삐끗해서 약팀이 진짜 수비적으로 템백 축구를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미끄러지면, 이거는 한 경기 미끄러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지난 월드컵인가요? 뉴질랜드가 나와서 수비만 해가지고 수비 잘하고 무실점으로 계속 버텼었잖아요. 그것처럼 2경기만 버티면 이무승부가 돼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 2팀 중에 한 팀만 승부 갈리면, 한 경기만 승부 갈리면 정말 올라간다. 비기기 위한 경기가 양산이 되고,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FIFA에서 얘기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매 경기 승부차기를 하겠다. 조별리그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승부차기 승리에 뭐 1.5점이나 2점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비기는 1점보다는 이제 높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승점이 좀 엇갈리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승부차기를 조별리그에서부터 그러니까요. 과연 봐야 되겠는가? 우리가 사실은 승부차기 때문에 정말 울고 웃고 축구사가 막 바뀌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적으로 밀린 팀이 또 승부차기 강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조별리그에서부터 승부차기로 여기서 승점을 갈라지게 만든다면은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승부차기가 수십 경기, 뭐 수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뭐 10대 경기 뭐 이상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은 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약간 지금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드대로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세 팀이 그냥 다 이무승부가 나면 1시드, 2시드, 3시드가 있으면 그냥 1시드와 2시드가 올라가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시드 어떻게 나누냐? 지금 가장 공용화되어 있는 기준이 FIFA 랭킹 아닙니까? 근데 FIFA 랭킹 자체의 비합리성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 FIFA 랭킹 자체의 비합리성이 지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선에서 잘 치러서 그럼 포인트를 많이 따면 FIFA 랭킹이 높아지고, 그럼 나중에 시드가 높으면은 이제 나중에 본선 가서 그게 이제 득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그런 방안이 하나 보완책이 있기는 한데, 내신이 중요해지는. 그렇죠. 내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선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가치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탈락할 우려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겨야 어쨌든 FIFA 랭킹이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본선을 위해서 이제 그런 값어치는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또 그건 그것대로 예를 들어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서는 불만이 나올 거예요.
대륙 같은 대륙 예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우리 1승과 저쪽 대륙 1승은 이건 포인트가 예를 들어 달라야 되지 않느냐 뭐 또 그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할 수도 있고 뭐 순위로 뭐 나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은 그것들 어느 하나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조별리그 3팀 묶어 놓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